여러분은 혹시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아내 때문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오고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들것 하나가 급하게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코트, 닳아버린 신발, 조용한 얼굴. 아무도 그 노인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의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 응급실 공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조용하던 응급실에서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그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저 평범해 보이던 그 노인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많은 의사들이 그 노인을 보며 선생님, 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본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는 아직도 모르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단 한 장면이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날 저녁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겠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더 겁이 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 손이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은 늘 그렇듯 정신이 없었습니다. 들것이 오가고 환자들이 신음하고 간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검사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그 시간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노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코트였습니다. 색도 많이 발해 있었고 소매는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노인은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십니까? 잠시 후 노인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서울대병원입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김도영 교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심장외과 김도영 교수요?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내 제자입니다. 그 순간 응급실 공기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정신이 흐려서 헛소리를 하는 거겠지. 왜냐하면 김도영 교수는 꽤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심장 수술로 이름난 의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노인의 제자라고?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몇 분 뒤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김도영 교수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들것 위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김도영 교수는 천천히 노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였습니다. 응급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입니다. 도연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의사하고 있구나. 김 교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노인,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긴 세월을 혼자 견디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듣게 될 이야기가 제 인생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 놓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영 교수는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김 교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스승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응급실 안에 있던 몇몇 의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박정수 교수님입니까? 한 젊은 전공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젊은 의사는 놀란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분이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젊은 의사들이 놀라는 것일까요? 노인은 들것 위에서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노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올 생각 없었다. 김 교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왜요? 노인은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 그만둔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의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의사이십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환자 하나 못 살렸다. 그 말은 아주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속에는 아주 오래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는 내 손에 맡겨진 사람이었다. 그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의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응급실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직업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검사해야 합니다. 노인은 다시 들것을 타고 응급실 안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교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날 밤 저는 조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30년 동안 어떤 시간을 혼자 견디며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응급실은 낮보다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검사를 마치고 임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조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병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냐? 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찾으면 너희가 힘들어진다. 김 교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요?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하나 죽인 의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이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 김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죽었다. 그 말은 응급실 소음 속에서도 묘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김 교수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가 내 수술대에 올라왔다. 그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의사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떠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환자 딸이 울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의사는 말이다. 환자 가족 눈을 평생 잊으면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환자는 내 책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평생을 바쳐온 일을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노인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의 인생이 곧 병원 전체를 조금씩 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복도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 역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장 쪽 문제는 아닙니다. 과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내는 잠시 입원해 쉬기로 했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병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영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괜히 궁금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냐? 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병원 많이 커졌더라. 김 교수는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병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사람이다. 김 교수는 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도망친 게 아닙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 하나 못 살렸다. 그건 의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일이다. 김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떠난 뒤 병원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돌아왔다. 내가 있으면 너희가 나 대신 욕먹을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교수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에게 엄격하게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병원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전공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정수 교수님 맞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젊은 의사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의사, 교수, 전공의, 어떤 사람은 지방에서 몇 시간을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귀국하자마자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환자 잘 보고 있냐?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도영 교수는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냐?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노인은 웃었습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부탁하냐? 김 교수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의사 아니다.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의사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으면 됐다. 김 교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울 거 없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 앞에서 겁내지 마라. 그리고 노인은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환자 가족 눈을 피하지 마라. 그 말은 마치 평생 남겨두었던 말처럼 들렸습니다. 김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몸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병실 안을 천천히 걸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젊은 전공의들, 중년 교수들, 그리고 머리가 희끗한 의사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항상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 미안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아직도 병원 다니냐? 네, 선생님. 환자 잘 보고 있냐? 네.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김재훈 아니냐? 그 의사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웃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맨날 손 떨던 놈.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김재훈 의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수술 끝나고 이런 말 하셨습니다. 환자 앞에서 떨리는 건 괜찮다. 환자 생명 가볍게 생각하는 게 더 무서운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냐? 김재훈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의사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 잘 봐라.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초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가방을 들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보, 응? 병원 오니까 괜히 겁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겁먹은 얼굴이었어.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뒤돌아보니 박정수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분 괜찮으십니까? 내 덕분에요. 노인은 아내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 놓지 마세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 수없이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가끔 병원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며칠 뒤 신문을 보다가 작은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흉부외과 교수 제자들과 재회. 사진 속에는 병실에서 웃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수 교수였습니다. 기사에는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국내 심장 수술 분야의 선구자였던 박정수 교수는 30년 전 환자 사망 사건 이후 병원을 떠나 연락이 끊겼다. 최근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실려오면서 제자들과 극적으로 재회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병원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던 의사들, 선생님, 이라고 부르던 목소리들, 그리고 노인이 했던 말, 환자 가족 눈을 피하지 마라. 저는 그 기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정체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결정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병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입니다.
병원 건물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오가고, 의사들이 빠르게 걸어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응급실에서 들렸던 그 한마디, 선생님. 그 말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시간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기억되는가로 남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억일까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기억일까요? 선생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단 한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다리던 따뜻한 인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